not the weapon she will use to cut me down. Time to walk away before I start to say what's on my mind today. There's a lot I can say to bring you down today, but I won't go with you there right now. I won't go.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쉐보레 말리부인데요. 네, 한국 GM의 중형 세단 말리부.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사실 디자인을 비롯해서 인테리어의 몇몇 곳들을 수정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파워트레인의 변화인데요.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말리부, 특히 1.35 모델이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말리부가 페이스리프트로 새로워졌습니다. 9세대 말리부가 2016년 공개됐으니 2년 만에 조금은 빠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것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 탑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전면부에 있습니다. 듀얼포트 그릴이 새로워졌죠. 막혀있던 윗부분도 뚫린 형태로 바뀌면서 조금 더 시원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범퍼와 안개 등의 디자인도 바꿔 보다 슬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가 드디어 LED로 변경됐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늦게 적용됐는데 확실히 어두울 때 광량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측면부의 변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도 18인치 없이 16인치와 17인치,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가 클리어 타입을 사용하며 내부 그래픽이 Y자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인테리어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대신 계기판에 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표시해줄 수 있는 정보는 한층 다양해졌고요. 테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변경됐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내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먼저 해상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맞춰 UI도 한층 간결하면서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또 터치 반응이나 앱 실행 속도도 정말 빨라졌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래픽이 변경됐죠. 목적지 검색을 위한 글자 배열도 달라졌고 검색도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소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분적인 개선 사항도 엿보입니다. USB 포트에 조명이 추가돼 어두울 때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엔진 후드에도 막대 대신 가스식 리프트가 추가됐고요. 뒷좌석 공간은 여전히 매우 넉넉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동일합니다. 잠시 신형 말리부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최상급 트림인 프리미어 이상에서만 탑재되고 하이 트림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디젤 모델은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이외에 기존 모델은 에어백의 내수 차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개를 탑재했습니다. 말리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과 변속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그릴의 형상이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본다면 그래도 현재 것이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 역시도 그렇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쉐보레 말리부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차세 제어 장치를 한번 해제를 해봤고요. 네, 예전 모델들처럼 이제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계기판 상에서 손 게이지에 가려서 조금 잘 안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네요. 달려볼까요? 확실히 예전 모델과 달라진 부분, 현재 이제 D레인지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L레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버튼을 통해서 변속기를 제어하고 있는데 역시 이 버튼으로 변속하는 방식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꼭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고, 네,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L레인지에 둔 상태에서 패드를 달아서 이것으로 하여금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변속기를 다루는 재미가 좀 더 쏠쏠해지겠죠. 어쨌든 변속 방식, 버튼 타입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속을 해나갈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RPM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에서 상당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D레인지에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이렇게 밟아주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자동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움직여 주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현재 이 말리부 1.35에 적용된 변속기는 CVT, 바로 무단 변속기인데요. 최근에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사실 일본계 경차 같은 경우는 무단 변속기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토크 대응 능력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장점이 많은 변속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현재는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토크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고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에서도, 네, 이와 같은 변속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선우 기자에게 이번 말리부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벌써부터 엔진음이 색 다르죠. 네, 말리부가 굉장한 변신을 했습니다. 중형 세단에 3기통 엔진을 적용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3기통 터보 엔진은 소형차를 중심으로 탑재가 되어 왔는데 중형 세단에 적용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가 몬데오에 1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했었으니까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기통에 1.35L 배기량을 갖습니다. 여기에 직분사 시스템과 터보차저를 더했습니다. 덕분에 156마력과 24.1kgm의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참고로 중국형 엔진은 직분사 시스템 대신에 MPI 인젝터 2개를 사용하는 듀얼 인젝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출력과 토크가 수준급이기 때문에 기존 1.5L 엔진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힘을 발휘했을 때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배기량과 기통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의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엔진에는 전동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전자식 워터펌프와 전자식 웨스트게이트,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엔진이 할 일을 모두 전기 모터에게 떠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엔진은 바퀴만 굴리지 않습니다. 전기도 만들어내야 되고 유압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번 엔진은 냉각수도 전기 모터가 돌려주고 터보차저의 부스트 압력도 전기 모터가 해줍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줄 수 있도록 유압까지 전기 모터가 만들어줍니다. 시동을 껐다 켜주는 스톱 앤 스타트 기능도 전기 모터가 하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 엔진이 할 일이 줄었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면 힘이 들지도 않으니까 연비가 좋아집니다. 또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동력 성능도 향상되는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엔진에 여기저기 전기 모터가 추가됐다고 해서 전동화가 이루어진 엔진, 일렉트리피케이션 엔진, 다시 말해서 이터보 엔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변속기를 살펴볼까요? 변속기는 CVT를 사용합니다. GM이 자체 개발한 것인데요. 그동안 GM은 한동안 CVT 변속기를 개발하지 않았지만 아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세턴 브랜드의 뷰나 이온, 현재는 PSA 그룹 소속인 오펠, 벡트라 등 모델이 GM 개발 CVT를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질감을 비롯해 단점도 많았고 고장이 잘 났기 때문에 2004년부터 CVT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점이 이제는 기술로 극복이 된 건데요. VT40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 변속기의 벨트는 LUK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LUK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셰플러 그룹 소속인데 특히 변속기 부품 쪽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체인 벨트는 최대 40km가 넘는 토크 대응력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어비는 7.0대 1을 갖습니다. 참고로 6단 기어비가 6.1대 1이고 아직 국내에 적용되진 않은 9단 변속기가 7.6대 1이니까 네, 비교가 되겠죠. 또 기존 6단 변속기 대비 대략 5% 정도의 효율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단화된 변속 감각을 전달해주는 로직이 적용됐고 수동으로 바꾸면 7단 변속기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변속기 추세는 CVT 같죠? 네, 이렇게 신형 말리부에는 상당히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때문에 신차가 출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고 출력은 156마력. 이전에 이제 1.5리터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10마력 정도가 낮아졌죠. 또한 그 엔진이 25.5kgm 정도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는 24.1로 토크 역시도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배기량을 낮췄고 그 때문에 이제 효율 부분, 어떤 성능에 대한 효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운사이징 엔진, 물론 1.5리터 터보 엔진만 해도 다운사이징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다운사이징을 했다면 효율까지를 끌어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원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1.5 쪽의 출력이 더 좋죠. 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가속 성능인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발진 가속 성능은 9.1초로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제 노면 상태가 완벽히 이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제 미끌림 정도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 9.1초.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제 1.5 터보 모델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8초대를 마크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또한 노막하심을 비롯해서 약간은 이 미끄러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1.5 모델의 가속 성능도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1.35 그리고 우측이 1.5 터보의 성능인데요. 네, 가속 성능으로 봤을 때 확실히 1.35 쪽이 조금 더 빠른 가속력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VT 변속기를 통한 효율성을 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이끌 수 있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속기는 연비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죠. 최근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도 CVT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주력 모델의 CV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참고로 현재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휠은 19인치 사양인데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7인치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략적으로 0.4초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항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현재의 말리부 특히나 이제 1.35 정도 된다면 뭐 일상에서 주행을 하는데 답답함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17인치가 더 맞지 않나 싶네요. 다만 이 말리부의 라인업을 봤을 때 중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18인치 휠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은데 사실 19인치는 다소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18인치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좀 오버스러운 그런 19인치를 쓰기보다는 말리부 라인업에도 18인치 정도가 채용이 되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차를 탈 때의 느낌. 이 말리부라고 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점인데요. 승차감 부분에서는 동급 모델 중에 최고를 달립니다. SM6가 이제 조금은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리어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직관적인 그런 차량의 움직임을 즐기는 데는 좋지만 약간의 승차감에서는 아쉬움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소나타 역시도 뭐 K5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는 약간 그 딱딱한 이런 성향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조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승차감에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였다면 이 GM 쪽이 조금은 단단한 그런 셋업을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의외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셋업을 통해서 이 말리부의 매력을 끌어내고자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주력 모델들의 서스펜션을 상당히 부드럽게 풀고 하지만 이제 필요로 한 만큼의 핸들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BMW랑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말리부 역시도 약간은 그런 성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1.5 모델과 1.35 모델 승차감에서 과연 차이가 날까요? 사실 저희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해봤을 때 모든 패널이 이건 뭐 거의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를 통해서 실제 이 말리부에 전해지는 그런 쇼크 등을 검출해 봤는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변수가 있겠죠. 연료량의 약간의 차이라든지 뭐 노면 자체를 완벽하게 100% 동일하게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노면에서 측정을 했지만 약간의 편차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상 동일한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고 또한 이 스티어링 시스템 물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약간은 초반에 느슨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모션을 가기 전에 부드럽게 넘어가고 거기서 일정 부분 스프링이 눌린 상태 이후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순수한 어떤 다루는 차원에서의 좀 빠릿빠릿한 움직임으로 본다면 그래도 8세대 쪽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제 개인적으로도 8세대 쪽이 좋긴 한데 사실 가족용으로 타시는 분들께는 현재의 셋업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쉐보레 말리부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 중반대,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역대 말리부 가운데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기록해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편차 한 1m 정도라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고, 네, 뭐 냉각이 잘 됐기 때문인지 이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앞서 이제 가속력을 비롯해서 승차감 쪽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무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측정 결과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연료량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제외하고 뭐 차량에 약간의 옵션 차이도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운전석 쪽으로 무게가 약간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무게 배분 측면에 있어서는 이전에 1.5 모델이 약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코너링을 즐긴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뭐 질감적인 부분이나 실제 퍼포먼스 부분에서 차이는 없었고요. 또한 이 컨티넨탈제 타이어, 사실 너비 대비 이상적인 성능까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타이어이긴 한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넓히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값을 찾아서 제시를 해준다면 소비자분들이 갖는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 모델에서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 바로 MVH, 소음과 진동이 될 텐데요. 현재 이 파워트레인 엔진 자체가 이제 3기통으로 줄게 되면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떤 진동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아이들링에 있을 때 진동이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느꼈지만 그런 점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엔진 마운팅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동조차 이제 커버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는 경우가 드문데요. 때문에 사실 뭐 3기통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경쟁사에서 공격하기 위한 뭐 툴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타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1.5 모델과 비교한다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1.5 모델의 정숙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고급 대형 세단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1.5 터보 모델의 아이들링 소음이 사실 고급 대형 세단에 뺨을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모델, 그렇다면 이번에는 1.35 모델을 한번 볼까요? 사실 1.35 모델 자체가 매우 조용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비교 대조군 자체가 1.5, 기존의 것이 원체 조용했기 때문에 현재 모델이 당연히 시끄럽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1.5에서 혹시나 뭐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1.35로 오신다면 정숙성이 많이 취약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 가솔린 엔진의 이 범주 안에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타협할 만한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1.35가 신형 엔진이니까 좀 더 잘 나와 주었으면 했는데, 역시 그 기록만큼 1.5 엔진이 갖고 있는 기록이 상당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깨지는 못하네요. 실제 차가 달리거나 할 때 이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때문에 어떤 그 MVH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 1.5 모델 대비 엔진의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증가를 했지만 이것이 기존 것이 조용했기 때문이지 현재 것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차를 주행할 때 아무래도 배기량이 작아지다 보면 우려가 되는 것들, 아무래도 실용 구간에서 상당히 뭐 힘이 없지 않겠어?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 이 CVT의 탄력성을 활용해서 주행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한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뭐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차를 탈 때 일상에서의 만족감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네, 크게 이렇게 접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1.35 엔진, 뭐 굳이 이렇게 엔진을 만들어서 넣는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주행 연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주행 연비를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리터당 19.5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조금은 시비한 조건을 걸었을 때이고, 사실 평탄한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는 네, 상당히 뭐 놀라운 정도의 수준, 20대 후반, 심지어는 뭐 30대 리터당 30km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미국과 같이 일정하게 크루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난다면 네, 상당한 이점이 될 만한 네,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작정하고 연비를 뽑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네, 상당히 막강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CVT의 탄력성을 사용하는 만큼 어떤 뭐 전반적인 이 주행의 다양한 부분에서 네, 만족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CVT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그 디스템 로직이라는 것이 적용하기 전에는 이질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최대 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나머지 환경에선 사실 뭐 자동 변속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네, L레인지에 놓은 상태에서 수동 모드를 쓰고 있을 때 이때는 뭐 예를 들어 L2에 놓고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2단에 이제 있는 상태이니까 뭐 한 100km 내외, 시속 100km 내외에서 변속이 될 것 같지만 네, 고RPM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속도를 쭉 하고 올려나간다는 점, 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뭐 순수 가속이나 아니면 뭐 RPM을 조금 올려서 뭐 소음은 조금 나지만 약간 그 트랙션을 살린 그런 주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네, L레인지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음이 조금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네, 오늘 만난 쉐보레 말리부. 특히 이 상당히 이 GM이라고 그러면 인테리어 쪽 디자인을 정말 못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번 모델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고 각각의 메뉴를 스크롤 한다든지 마치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처럼 상당히 빠른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저희가 만져봤던 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모델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상당히 뭐 GM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놀라운데요. 네, 오늘 만난 쉐보레 말리부, 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두 모델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신차가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실내에서 사실 바뀐 부분이라고는 크지 않은데, 이 계기판하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도인데, 이 두 가지가 만드는 변화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네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파워트레인, 그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말리부가 갖게 된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2.0 터보 모델의 경우는 동급 모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차로 알려져 있죠. 이제 올해 소나타 터보가 나오겠지만, 기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쓴다면 그 성능으로 말리부를 능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다면 혼다 어코드 2.0 터보와 말리부 정도가 정말 이 쌍벽을 이루는 그렇게 성능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모델 성능을 2.0 터보가 잡아주고 있다면, 현재 이 모델은 어떤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분들께 어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3종 정후회차 인증을 받기도 했죠. 어쨌든 중형차를 택하면서 어떤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말리부 1.35는 무난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적어도 연비 부분 또한 효율 부분에서 기존의 1.5 터보 엔진을 능가한 말리부 1.35 터보를 만나봤습니다.